안녕하세요, 코인킹 이진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에 따른 자산 시장의 흐름과 시장의 변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 공개하면서 차트 분석까지 해드리도록 할 테니 놓치지 말고 오늘 중요한 정보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면 증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그에 더해 가상화폐 시장이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수록 방역 조치를 강화할 것이고, 그럼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가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과 긴급자금 대출 등의 돈을 푸는 경기부양 정책을 이어나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풀린 돈들이 코로나의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증시에 유입되기보다 기업과 경제가 타격을 입어도 시스템상의 피해와 지장이 없는 가상화폐 시장에 자금이 몰려 시세 상승을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 확산세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선 성인의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영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위해 방역 규제 전면 해제를 하며 집단 면역 체제에 들어갔었는데요. 그러나 현재 영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는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 책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새 변이가 계속 출현하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불가능하다며 경고를 하였고요. 집단 면역 체제를 비판했기 때문에 영국도 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하며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영국 외에도 지금 전 세계의 국가들이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확산세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상황임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산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백신 접종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는 백신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이마저도 백신의 각종 부작용 사례가 도출이 되면서 사람들이 백신을 맞기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를 해결하기에는 난항이 예상되고요.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수록 전 세계의 자금이 몰리는 가상화폐의 시세는 급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제 영상 댓글 중에 오늘 있을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대해 분석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있을 이 발표가 기존과 다르지 않은 내용이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등의 정책을 시작하지 않고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가 상승 때문에 미국이 당장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퍼지고 있고요. 그에 따른 경기 부양을 추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양적 완화 조치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연준이 현재 유지 중인 정책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의 기조는 현 시장의 흐름에 따라 언제든 급변할 수 있으니 저희 코인킹 구독하셔서 급변하는 시장의 정보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분석해드릴 코인 공개하면서 차트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차트 분석은 매일 하는 것보다 중요 시점마다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는 게 더 낫고 투심적으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제하려고 하고 있지만, 오늘은 어제 분석에서 추가적으로 다뤄야 할 게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차트 분석을 달았습니다. 오늘 먼저 분석해드릴 코인은 아무래도 대장주인 비트코인입니다. 일단 지난 영상부터 복귀부터 하고요. 그 다음 영상으로 추가적인 멘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저항 부분에서 지금은 이제 도달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월봉상으로 이렇게 큰 봉이 저항을 막고 있다는 거는요, 그만큼 뚫게 되면 정말 강한 지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부터 봐야 할 포인트는 단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비트의 일봉상 나왔던 이 봉이 결국 손절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알트들이 움직일 거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알트들이 움직이는 거는 어제 비트가 일봉을 깨진 않았지만 일봉상 음봉과 함께 오늘 계속적으로 횡보봉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의 알트의 비밀 첫 번째는 뭔가요? 바로 비트가 횡보를 하면 알트가 도미넌스의 원리에 의해서 오른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기본적이지만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비트가 횡보를 하고 도미넌스의 영향에 따라서 알트로 자금이 빨리면서 알트가 오르게 되는 원리를 알게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의 상승은 어제 사실상 마이너스 1% 그리고 다시 복귀를 하는 지속적인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알트는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트는 어떤 걸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일봉상 알트들이 양봉인 애들을 주로 노리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똑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항을 만나고 있죠. 하지만 일봉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저점은 깨지 않았고 추가적인 상승은 나왔어요. 어떤 알트는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사실 40%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잡더라도 사실상 이미 3%에서 10% 이상의 수익권이 다 왔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서 손익비상으로 손절을 보더라도 짧고 위로는 많은 베팅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잘 캐치하신 분들은 일봉상 제가 지금부터 분할 시점이라고 말씀드린 시점부터 아무거나 잡더라도 사실상 수익권이 셨을 거고요. 모든 코인들의 기준이 다 일봉이 양봉이기 때문에 그거 보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봉상 제가 어제 찍어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요. 어떻게 됐나요? 이 부분에서 샀더라도 40%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봉들이 일봉이 양봉이었어요. 그런데 댓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도지는 어떨까요? 근데 도지 잠깐 볼게요. 도지 지금 어땠나요? 장대 양봉 후에 나왔던 흐름상 현재 지지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거는 아직까지도 유효를 해요. 보시다시피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만약에 상승을 하려면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번 달에 월봉은 어떤 걸 들어가는 게 상승적으로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월봉상 기준이 저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전체 봉을 보고 그 다음 작은 봉을 보는 이유인 거예요. 댓글 중에 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메이저도 사지 말라고 했는데 많이 오르지 않았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오른다가 아니에요. 당연히 200가지 중에서 비트가 오르면 당연히 다 200개 중에서 웬만한 알트는 다 오르겠죠. 그런데 상승을 내가 70%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20%를 오른대요. 그럼 당연히 이걸 매수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제가 메이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 메이저는 이제 너무 도태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가볍고 시총이 높고 오히려 원화 상장된 애들이 상승적으로도 더 많이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월봉상으로도 이미 양봉 전환했죠. 그리고 눌림받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4시간 방상으로도 저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어느 때부터 저 말씀드렸죠? 영상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보시면 알아요. 저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부터 계속 쭉 올라갔죠.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말씀을 똑같이 드렸어요. 어제 영상 찍었던 시점들 잘 보시면요. 어느 때였죠? 이때였어요. 4시간 봉으로 봐더라도 엑시인피니티가 오르기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일봉상 양봉인 애들 중에서 월봉이 양봉인 애들이 상승을 하더라도 더 많이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신에 어떤 애들이 더 좋다 했죠? 굳이 내가 메이저를 사고 싶으면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이 저는 가급적인 더 낫다.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지금 어떻게 했죠? 양전했죠. 그리고 고점 돌파했고 상승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직까지 위배되지 않았죠. 일봉상 저점 깨지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어가는 사람들 기준 뭐라 했죠? 이봉 그리고 어제 영상 찍었던 시점 이 시점 정리 다 해드렸어요. 지금 또다시. 그러면 또다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현 시점에서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어디까지 가야 할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일단은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때 분들은 사실상 푸근하죠. 저점 다 잡았으니까. 근데 어제 일봉상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매도에 대해서 흔들릴 수도 있고 매수에 대해서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매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왜냐면 손절선은 아직까지는 유효하고요. 만약에 지금 차트를 만드는 거라면 추가적인 상승을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건 있어요. 어제 나왔던 짧은 이 손절선은요. 손절을 짧게 한 만큼 매도도 길게 가져가면 안 돼요. 그 얘기는 지금이 이미 4%에서 많게는 20% 아니면 정말 평균적으로 10%권까지 아니면 그 이하 최대한 무조건 익절권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부근에서는 욕심 너무 부리지 마시고요. 30%를 매도를 해야 해요. 왜냐면 짧게 잡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플러스면 뭐예요? 익절을 하지 않으면 그건 수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잡은 분들 이쪽에서 잡은 분들은 제가 코인킹 영상에서 지금은 이제 베팅을 하기에는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제 매도 하시라고 말씀을 영상에서 차후에 다뤄드릴게요. 단순히 어제 잡으신 일봉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 챙겨 나오세요. 30%라도. 그리고 나머지 70%는 지금부터 잠깐 기다려보라 했잖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차트를 만드는 기간이에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월봉상으로는 이 저항대에 눌리고 있어요. 하지만 남은 19일과 20일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6월에 나왔던 월봉의 고점을 넘느냐를 베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30%를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가고 나머지 70%를 가지고 이 선이 오면 손절을 하되 일단은 버텨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버텨봤는데 계속 버텨. 그러면 정말 남은 시간 동안에 6월에 나왔던 고점을 넘기려는 흐름이기 때문에 손익비상으로도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쉽게 말해서 리플로 제가 비율을 계속 해드렸잖아요. 그럼 리플로 다시 잡아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월봉의 저항대이기 때문에 30% 익절하시고요. 수익 챙겨 가시라고. 챙겨야 수익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나머지 70%는 어제 일봉의 베팅은 무엇을 기준으로 들어갔다? 이것까지 간다라는 거를 두고 한 거예요. 무조건 간다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봉상 손절을 하되 나는 남은 20일 동안 이게 간다라는 기준을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손절이 안 오면 일봉상 나왔던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차트에서 이게 깨지지 않되 눌림이
오더라도 다시 눌려서 차트 만들고 다시 가겠죠.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는 매도하고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70%는 손절선 안 오면 코인킹 영상 계속 나오는 거 보면서 앞으로 계속 저와 함께 대응해 나가자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은 어제 영상과 오늘 영상 보시면 다 잡아드렸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영상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너무나도 감사한 거를 표현할 길이 없는데요. 일단 좋아요 수가 2100개예요. 근데 싫어요 숫자는 16개예요. 저는 싫어요를 하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나 표현을 많이 해주시고 너무나 영상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댓글 일단 읽어드리면서 가능한 답변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댓글도 제가 하나하나 다 봤어요. 근데 너무나도 저를 좋게 봐주시는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손익비를 따져가면서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지점에서 투자 전략을 세우고 어떤 지점에서 손절을 해야 손익비상으로도 덜 잃을지에 대해서 그것만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임동희님, 사람이 모든 걸 예측할 수 없다는 거 당연하다는 거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는 예측이 아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다고 댓글 주시는 것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뢰 간다는 말 하지 마세요. 신뢰하지 마시고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거는 참고만 해주시고요. 투자 판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구독자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제가 접근하는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처럼님, 대박 사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5년 정도 리딩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사실 투자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줄 알아요. 투자자분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 하는 거는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내가 급등을 했을 때 그 급등을 어떻게 해야 매수 전략을 가져갈지, 이런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실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투자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 제가 시원하게 긁어드릴 수 있을 정도로 답변 영상에서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맹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서 댓글 처음 남겨본다는 들소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팩트, 네 맞습니다. 팩트로 하겠습니다. 잃고 따고는 당연히 투자라는 데서 당연한 거라 보고요. 차후에는 제가 투자자별로 전략도 다 세워드릴게요. 예를 들어 나는 사실 이렇게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자신이 없다, 나는 사실 존버하고 약간 호재별로 중단기 스윙을 가져가고 싶은 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포트까지 다 나눠서 다 잡아드릴게요. 제가 단타를 원하시는 분, 아니면 급등을 원하시는 분, 아니면 중스윙을 원하시는 분, 이런 거 다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거 하나 있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 구독, 좋아요입니다. 구독해주시면 정말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댓글들 다 너무 좋았고요. 다른 분들하고 댓글도 같이 호응해주시면서 영상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 차트를 다루다 보니까 감사하다는 댓글이 많아서 질문 댓글이 좀 있었는데 제가 따로 캐치를 못했네요. 이평선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보는 게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평선이라는 게 보통 이제 일자에 대한 평균 가격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는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급등을 한 차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120일에 대한 이평이 없잖아요. 그런 봉일수록 제가 수기 세팅을 해서 더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요. 빗썸과 업비트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빗썸 같은 경우는 5일선, 15일선, 30일선 이렇게 세팅을 한다면, 빗썸 같은 경우는 코인별로 급등을 하는 거래소가 많기 때문에 설정이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교육 영상을 통해서라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늘 다뤘었고요. 제 의견까지 보태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이클 세인트님, 다 너무 좋은 글들 말씀드리고요. 리스크 코인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관점은 똑같습니다. 월봉 보시고 일봉 보시면 이 댓글 해소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숨 좀 쉬면서 말씀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영상을 찍을 때는 원래 원테이크로 가고요. 영상을 찍을 당시에는 숨 정말 잘 쉬고 있습니다. 포인트 쏙쏙 이해된다는 말, 더 포인트가 잡을 수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도지도 언급 드렸습니다. 엉구님, 도지는 똑같습니다. 그냥 제 기준에서 매매할 근거가 없을 뿐입니다. 이렇게 오늘 알아봤고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봉이기 때문에 계속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큰 변화가 없으면 정보 전달 형식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와 분석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진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